자, 그러면 1번 몸통 부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만들게 되네요. 이중관절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몸통 상단 부분에다가 팔이 접속되는 부분을 이제 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력선 같은 몰드가 있죠. 아래쪽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동력선 몰드가 잘 보이게 끼운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이제 바인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단 설명서대로 번호 잘 봐가면서 조립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형은 완전히 동일한 바인더가 3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쌍은 위에 접속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두 쌍, 그리고 한 쌍은 이 접속부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 두 쌍은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다른 거는 가운데 백팩 쪽에 결속되는 바인더입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부분도 다르죠. 이렇게 두 쌍이 있고 요거만 하나가 모양이 다릅니다. 백팩에 이렇게 바로 직접 꽂히는 거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부품 분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프레임을 끼워주고요.
자, 이렇게 끼워줬으면 부서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미리 넣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쪽 결합을 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꽂아주는 형식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살짝 기존과 다르네요. 미리 걸쳐 놓고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꼈으면 이렇게 바인더를 완성해 줍니다. 이렇게 끼워줬고, 바인더 설명하다가 건너 끼워 버렸는데 순서상으로는 몸통 앞부분을 먼저 끼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줬고요. 이 바인더는 따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팩 부분을 만들 때는 이렇게 3개의 부품이 사용되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폴리 부품을 평평한 쪽이 바깥쪽으로 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끼워주고, 자, 슬라이드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3개의 바인더가, 특징적인 바인더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백팩은 굉장히 작죠. 이렇게 해서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머리 유닛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조립 시에 이 모노아이 유닛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가조립 중이기 때문에 스티커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하단 부분에 있는 부품에다가 이 모노아이 부품을 꽂아줍니다. 원래는 설정상으로는 이 레일을 따라서 모노아이가 이렇게 쫙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HG이기 때문에 설계 편의상 가운데에서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랑 비슷하게 설계가 바뀐 얘가 큐베레이죠. 큐베레이 같은 경우는 모노아이가 원래 정식 설정이었는데 건프라화 되면서 뭔가 어떤 품질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노아이를 MG상에서 모노아이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데 길쭉하게 돼 있어서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크기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믹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트윈아이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해서 트윈아이로 설정이 변경됐죠. 그게 또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이유가 애니메이션 제타 애니메이션상에서 작화 실수로 인해서 큐베레이의 모노아이가 트윈아이로 이렇게 자꾸 표현되는, 몇 번씩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트윈아이냐 모노아이냐 막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정식 설정에서는 모노아이였죠.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참에 아예 트윈아이로 바꿔버리자. 큐베레이는 모노아이의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트윈아이로 바뀌었다.
근데 이 사이코도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조상 이게 가운데를 가르는 슬릿도 없고 큐브레이보다 또 이 뭐라고 해야 돼? 모노아이가 지나다니는 그 레일이 이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널찍해서 트윈아이로 만들어 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이코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라도가도 그렇고 아예 모노아이가 완전 정설로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죠. 네, 잡서를 이렇게 풀어놓는 동안에 머리 유닛이 완성됐습니다. 잘 나왔네. 흡사 마모루 나가노의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통을 가져와서 미리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더가 너무 커가지고 괜찮네요. 멋지다. 자, 다음은 팔 부분입니다. 부품을 가져오고 어깨 부분, 자, 이렇게 조립됐고요. 그 다음에 어깨 아머입니다. 어깨 아머는 사이코도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부스터가 3개가 추가되고 거기에 판넬 3개가 경납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부스터 부분의 안쪽 부분이 HG인데 분할이 돼 있다. 아까 머리 부분에 그 이마의 그 엠블럼 부분 있죠? 거기도 색분할되어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HG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법한 게 거의 막 한 30년 30년 넘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건프라로는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 도가라는 아이템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던 뭔가 환상의 모빌 슈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써서 HG임에도 이렇게 놀라운 부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킷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언급을 할 건데 이 어깨 부분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놀라운 그런 색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은 또 열받는 부분이 또 있는 공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판넬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판넬들이 이렇게 쫙 이제 전투시에 사출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된 형태의 이런 판넬들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밌는 건 원래 기존의 그 CCA 시리즈에 판넬이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보면 광섬유를 넣어줘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개된 형태의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이코도가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뭐 들어있지 않은 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이코 도가라는 아이템 자체를 발매해 준 게 사실 팬들한테는 그냥 발매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이거 이렇게 해놓고 광섬에 안 넣어준 거를 갖다가
이 전개된 형태 판넬은 알아서 쓰세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죠. 저 뭐 무슨 어디다가 쓸 건데. 광섬유도 없고 또 거치할 때도 없고, 사실 좀 약간 좀 놀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럴 일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면 차라리 아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예, 그렇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광섬유를 구해서 사용하면 뭐 충분히 전개된 형태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그 투명 러너가 3mm보다 좀 굵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섬유를 구매해서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뭐 소량 이렇게 구매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광섬유 자체가 구매하기가 엄청나게 애매해요. 제가 그걸 구매하려고 저기 세운상가에 갔었는데, 세운상가는 서울이죠. 서울 지역 외에도 더 힘들 것 같아. 그걸 어디서 구해? 세운상가에서도 엄청나게 헤맨 다음에 겨우 구매했어요. 진짜 뭐 한 90년대만 해도 옛날이죠. 그때는 광섬유 아트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타던 시기라서, 막 여기저기 막 그 광섬유 아트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사기 쉬웠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또 어려워요. 그게 광섬유가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아직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산업이 완전 죽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 같은데 주로 들어가지, 그 광섬유가 따로 그렇게 아트에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서 잘 검색을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다가 이렇게 나중에라도 넣어드린다거나 뭐 그런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케이블 그때 산 거 어렵게 샀는데도 또 그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어디다 잘 넣어놨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찾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조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 모터 부스터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몰드에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반쯤만 나와 있죠. 나중에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손파츠까지 조립을 다 했습니다. 런너 구조상 손등 파츠가 하나가 부족하네요. 주먹손만 한 쌍이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편손은 왼쪽, 그리고 무장손은 오른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손에다가 손등 파츠를 꼈으니까, 아이고. 편손만 이렇게 편손을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머리, 몸통, 팔 각각의 상체 유닛이 완성됐어요. 설명서상 얘네들을 이제 합체해 보라고 합니다.
조립식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각 부분을 이렇게 결합해 보면서 좀 더 완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게 이게 하나의 그 맛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립 과정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립식을 만드는 사람들 얘기는 이제 조립하면서 이런 어떤 조립하면서 느껴지는 손맛 이런 걸 즐기려고 조립한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아주 싫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조립되어 있는 완성 상태를 빨리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조립하는 과정이 좀 뭔가 고행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좀 꽤 오래됐죠. 그래서 건프라를 한동안 안 만졌던 적이 있어요. 한 5, 6년 정도? 그럴 때는 뭐 MG도 그렇고 HG도 그렇고 조립 자체가 조금 싫어가지고 도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싫어져가지고 완성품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HCM 프로라는 작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MG급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쪽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조립이라는 게 이게 조금 손으로 수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라모델을 좀 잠깐 그만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프라모델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잠깐의 그 개인적인 썰을 풀어봤는데 이렇게 상체 만들어졌습니다. 자, 멋지네요. 완성이 기대됩니다. 자, 이제 다리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벅지부터 시작하네요. 좀 가져오고, 자, 이렇게 허벅지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라운딩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력선이 라운딩이 이렇게 크게 된 부분 쪽으로 가도록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돌기가 이쪽에서 멈추는 스토퍼 역할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는 발바닥이네요.
지금 계속 조립하면서 요거 만들었을 때 이거랑 연결하고 싶고, 이거 만들었을 때 또 이거 세 개 다 연결하고 싶고, 자꾸 그런 욕구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자, 발바닥을 끼워주고, 자, 희귀 아닐 건데 맞아? 오, 기라도가는 이 동력부가 앞부분 쪽으로 가네요. 방금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꼈는데, 동력선이 앞으로 오길래 이거 뭐지 하고선 다시 봤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일반적으로 이 동력선이 거의 대부분 뒤쪽으로 가죠. 예. 조립하실 때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하복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복부의 프레임 부품에다가 폴리 부품을 끼워주는데, 양 사이드로 들어가는 폴리 부품하고 가운데 들어가는 폴리 부품이 살짝 달라요. 모양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서 얼핏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쪽 들어가는 부품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좀 각이 져 있고요. 가운데 고관 쪽에 들어가는 폴리부품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는 폴리부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쪽으로 들어가는 사이드 스커트를 고정하는 폴리부품은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죠. 모양을 보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부품 탈거를 다 해놓고 부품 정리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품이 탈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설명서상에도 부품 번호를 이렇게 명시하면서 잘 알려주니까 부품을 탈거해 가면서 조립과 동시에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은 설명서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 후에는 앞스커트를 조립하는데요. 저는 미리 가운데를 이렇게 절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동식으로는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 HG 개발 규약이 뭐 사이드 스커트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이드 스커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몰드 다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것도 다 대놓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 가동합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서를 아예, 설명서에도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고, 부품도 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떼어져 있는 형태로 사출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쉽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규약이 바뀐 건 아닌가 봐요. 뭔가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아직 사이드 스커트 움직이는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를 고간 암호 부품에다가 끼워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게, 프론트 스커트 부분을 가운데를 절개하더라도 요 찌꺼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는 뭐 폴리 부품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헐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찌꺼기 부품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그래도 고정력이 좀 더 좋아져요. 물론 이 부분도 많이 움직이면 닳아서 저게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 그 장치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요거를 다듬으면은 이게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 저는 요걸 다듬지 않고 그냥 니퍼로 싹 자르기만 하고 이렇게 끼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는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해서,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스커트의 이 부분과 이렇게 연동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력선, 허리 동력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니? 이 동력선을 보면 이렇게 플랫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돌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돌기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해서 동력선을 이렇게 끼셨으면, 그 다음에는 고관부에 외장 아머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복부가 이렇게 완성되는데, 뒷부분에 병장 고정용 고정 부분이죠. 보면 윗부분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짧은 쪽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곳을 위쪽으로 가게 해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관부인데, 보시면 고관부 부품에도 몰드가 있어요. 몰드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이게 보면 여기 부품이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죠. 뒤쪽에는 좀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리를 연결해주고, 아주 빡빡하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하체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 완성된 상체와 하체를 결합하라고 되어 있네요. 복잡한 건 없고 그냥 볼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허리 부분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가조립이기 때문에 이 수핀을 좀 가공을 해놔서 부품들이 좀 잘 벌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소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멋있네요. 자, 그럼 이번엔 무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플 쪽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네요. 형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군이 사용했던 MP38의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근데 HG답지 않게 무장의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색분할까지 되어 있고 부품 수가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 양분할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있어 보아야 이제 앞에 총구 부분 머즐 브레이크 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거의 2배에 달하는 부품 수가 있죠. 이렇게 머신건 이렇게 조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근접 무기 되겠네요. 근접 무기는 사실 한 종류인데 이제 이게 이제 빔샤벨도 되고 뭐 토마호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거를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홈이 있는 게 이제 빔샤벨 내지는 뭐 빔소드 뭐 이쪽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긴 한데 이게 이 홈에 이쪽 뭐 토마호크 쪽 이펙트를 끼울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를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냥 요거 만들어 놓고 어차피 여기도 막아줬으면 여기도 작업을 할 생각을 했을 건데 뭐 하기 좀 애매해서 그랬다 하기도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왜 아쉽냐면 자, 이렇게 홈 있는 쪽이 밑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문제없이 들어가요. 방향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쉬운 이유가 차라리 이 이펙트 하나 남잖아.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끼워줄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지 않나. 응? 뭐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잘라내면 끼울 수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네요. 아무튼 빔토마호크는 도끼형과 픽 형태, 찌르기, 꽂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두 개 넣어줘가지고 빔샤벨하고 토마호크 이렇게 할 수 있게 따로따로 할 수 있게 해줬다. 뭐 그것만으로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쉴드 쪽 조립입니다. 이렇게 마킹이 색분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G에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미사일이죠. 자, 모양을 보면 위아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쉴드까지 완성됐습니다. 내부도 참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알차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멋지네요. 이 앞부분 정도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